자, 우리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연습, 너네는 음. 이 책에서 나온 학교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학교가 뭐였어? 상아. 어, 저기, 핀란드 학교에서 시험도 없고 숙제도 없고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약간 자유로운 그 점이 마음에 들었어. 핀란드의 학교. 아이, 자, 아이니가 책이 없어갖고 책을 못 읽었다고, 연우야. 그렇지. 나도, 나도 핀란드가 제일 좋았어. 왜냐면 시험도 없고 기회를 평등하게 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랑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고, 그렇게 너무 힘들지도 않지 않을까? 있어요. 응? 다 했어? 은우, 은우, 은호, 안 들었는데. 은호 들어와. 이제 들려, 은호야? 네. 아, 그런데. 아, 연우 진행해, 다시. 여기에 나온 학교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학교가 어디야? 은호는 어느 학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은호야? 어, 음. 네. 어느 나라 학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음, 자, 은호 나중에 생각나면, 은호 나중에 결정되면 말해줘. 네. 자, 그럼 연우하고 상하가 꼽은 핀란드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함께 좀 보면 여기가 핀란드라는 나라가 여기 북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스칸디나비아 반도라는 곳이야. 스칸디나비아 반도. 반도가 뭔지 혹시 알아? 네. 아, 반도가 뭐야?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그렇지. 있 여기가 이렇게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여기 이게 툭 튀어나온 이 전체가 이게 반도야. 반도. 그래서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가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요걸 보통 이제 우리가 북유럽 3국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덴마크까지 보통 포함해 갖고 요 나라들이 북유럽 복지가 잘 되어 있고 선진국 또 아주 잘 사는 그런 나라인데 요즘에 특히 우리는 그 핀란드 교육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어. 그래서 세계에서 교육을 잘하기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로 소문난 나라 중에 핀란드가 있고 또 어느 나라가 있냐면 대한민국도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핀란드의 방식과 대한민국의 방식이 많이 다르더라라는 얘기. 알람. 자, 핀란드의 방식. 그래서 우리 연우하고 상하가 핀란드가 어떤 점이 좋은지 얘기했었는데 72쪽 보겠습니다. 자, 책 72쪽 보면 핀란드는 아예 제목부터가 핀란드 나라의 그 챕터의 제목부터가 뭐야? 시험이 시험도 없어 없고 숙제도 행복해. 없어. 시험이 없어 행복해요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74쪽 보겠습니다. 74쪽에, 선생님, 근데 아이나 그, 뭐, 그 뭐지? 음, 뭐, 핀란드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거예요? 그 뭐 꼭 모든 학교 다 그렇지 않은데, 여기에서 이제 소개된 학교가 그런데, 거의 대부분 학교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핀란드 교육의 특징이라서. 자, 응. 74쪽에 거기 연우가 읽어주겠습니다. 여덟째 줄. 핀란드 학교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천천히, 우리 아이니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읽어주겠습니다, 연우가. 핀란드 학교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 간의 경쟁을 없애고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내지만 주로 정답이 있는 문제보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써야 하는 문제를 내요. 맞고 틀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틀렸다고 자신감을 잃을 일은 없어요. 핀란드의 학생들은 12살까지
성적표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마다 공부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나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특별 수업을 해주는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공부에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지. 연우가 지금 읽어줬는데 어때? 아이니 들어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 뭐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아? 들어보면서 어떤 점이 달랐어? 저희는, 저희 그 학교는 좀 시험도 단원 끝날 때마다 보고, 음, 그리고 발표할 기회는 저희 학교는 많이 주거든요. 음, 근데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음. 자, 상하가 보기에는 아까 상하도 이게 핀란드 교육이 가장 인상적이라는데, 우리나라 교육과 어떤 점이 달라, 상하야? 우리나라는 진단평가 같은 거 보면 점수 알려주고, 음, 뭐 못하면 저희 선생님은 오답도 쓰라고 하고, 음, 조금, 음, 수업에 집중 안 하거나 쉬운 거 모르면 좀 뭐라고 하는 음, 편이신 때도 많지만, 음, 근데 핀란드 교육은 학생들이 6학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적어도 성적표 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하면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나마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때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나마 별로 그 성적표 같은 게 없어. 아예 저 여러분들보다 더 지금 대학생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예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고 채점해갖고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 사회 몇 점, 과학 몇 점에서 성적표가 아예 칠판에다가 다 쓰지 어, 않아요? 나가고 등수도 1등, 기말고사. 2등, 3등 이런 등수를 다 알았었어. 초등학생들도.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시험을 안 보지. 그냥 그 자체 내에서 하고 성적표도 여러분들 과목별로 뭐 수미양가 뭐 아니면 몇 점 몇 점에서 내보내지 않고 그냥 각 과목별로 애들이 뭘 성취했나 뭐가 부족한가 이런 걸 적어주는 걸로 지금 우리나라도 교육도 좀 바뀐 상황이야. 아이니. 근데 상하의 학교는 그 칠판에다 결과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나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상하 결과를 칠판에 쓴다는 게 무슨 얘기야? 그렇게 얘기했어? 네. 아,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데. 음.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쟁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 아, 여기요. 우리나라는 경쟁을 중요시 여겨. 왜? 왜 하고 경쟁이 싶죠. 중요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치열해서. 경쟁이 있어야, 그래야 더 누군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어? 그래서 경쟁 사회야, 우리나라는. 그래서 경쟁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요 핀란드에서는 학생들 간에 경쟁하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야. 음, 연우 어떻게 생각해? 경쟁이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경쟁이 없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그냥 있으면 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경쟁이 없으면 뭔가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음, 연우가 생각나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은호는 어때, 은호? 어, 은호는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경쟁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은호야? 네, 음, 경쟁에 대해서 은호는 어떻게 생각해? 울려가지고 잘 못 들었어요. 경쟁을, 우리나라는 좀 치열하게 하는 편들인데, 이 핀란드는 경쟁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경쟁하면 싸울 일도 많으니까 많은 거가 좀 나을 것 같아. 음,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경쟁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하겠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 근데 이제 경쟁하면 이제 아까 은호가 말한 대로 서로 다툼이 벌어지고 경쟁에서 진 사람들이 실망감이 커가지고 그래서 아예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장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그 문화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쟁을 심하게 하고 어려서 또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성적이 높은 나라예요. 근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반대로 하는데도 성적이 또 뭐한 나라야? 높은 나라야. 그런 점에서 이제 핀란드의 교육 모델과 우리나라의 교육 모델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이제 핀란드 모델이 더 좋으니 핀란드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 사람들은 지금 상아. 소리가 계속 울려요. 그래? 왜 그러지? 음, 어, 누구 컴퓨터에서 계속 울려요. 누가? 잘 뭘,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한테 계속, 잠깐만. 은호께 음소거가 왜 안 되지? 은호야, 마이크를 잠깐만 끄고 있어 볼래? 스마트에서 은호 거 음소거가 안 되네. 은호야? 아이고, 은호가 또 튕겨 나갔네. 자, 지금도 마이크 울려? 계속 네, 울려, 상아야? 응? 조금 울려요. 그래. 그럼 은호 것도 문제가 아니었나 본데? 알겠습니다. 근데 쌤이 그건 어떻게, 기술적인 부분은 쌤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네. 문제네. 자, 그래서 그 핀란드 방식을 우리나라에 수입한다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그 핀란드처럼 될 거냐? 핀란드란 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 나름의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아 마이크 켜고 얘기. 마이크 꺼졌어. 그 핀란드의 방식을 받아들이면 음, 약간 경쟁이 없어지잖아요. 음. 그러면 저는 약간 경쟁이 없으면 핀란드가 그래서 좋을 것 같긴 한데 경쟁 없으면 어떻게 성적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경쟁에 익숙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공부에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들, 그다음에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공부가 즐거워서 재밌어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려고 하는 거야. 근데 거기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즐겁고 재밌어서 하는 걸로 자신감 있게 해보다 보니까 잘한다. 라는 방식이어서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좀 다른 그런 맥락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핀란드 학교 교육의 특징 중에 75쪽 어떤 특징을 갖고 있대? 신발을 벗어요. 실내에 들어갈 때 학교나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신거나 양말을 신고 다닌다는 게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때? 이게 특별해 여러분들 보기? 아니요? 저희 학교도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집에 들어올 때 우리가 신발을 벗고 들어오잖아. 근데 어색해요. 학교에서도 실내화 신고 양말 신는데, 근데 왜 이게 특징이라고 그럴까? 왜 이 책에서는 이게 특징이라고 얘기했을까? 그냥, 어, 뭐라고 해야 되지? 핀란드에서는 뭔가 청소를 하기 귀찮다고 해야 되나? 자,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봐볼래?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프랑스 사람. 이 책을 쓴 사람이 에스텔 비다르인데 프랑스 사람이야. 프랑스 저는 같은 프랑스 유럽,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실내 들어갈 때도 뭐야? 안에는 신발 신고 신발을 들어가요. 신고 들어가. 그런 경우가 많아. 침대에도 아, 양말인 거 그러다 신고 보니까 학교에 신발 벗고 들어가는 게 이 프랑스인의 눈에 보기에는 뭐 한 거야? 신기한 거죠. 특별한 거야, 신기한 거야. 근데 그게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게 뭐 한 게 아니야. 어색해요. 특별한 게 특별한 게 아니야.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지. 음. 이해가? 자, 그 다음에 76쪽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밑에 다섯째 줄 은호가 한번 읽어줘 볼까? 76쪽. 그 위에부터 읽어주자. 수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은호가 마이크 켜고. 수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교양 수학, 교양 과학, 읽고 이해하기, 문제 해결하기, 그리고 모든 학생은 세 개의 언어를 배워야 해요. 공식 언어인 핀란드어와 스웨덴어, 그리고 영어, 독일어 등 외국어 중에서 하나를 배워요. 그렇지, 거기까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는 과목이 어떻게 돼 있어? 우리나라는. 국영수 사과 그렇지, 언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뭐 실과, 뭐 이런 과목들이 쭉 있잖아. 이거는 5학년부터 아, 근데 수덕도 여기 보니까 수학, 과학, 읽고 이해하기, 그다음에 문제 해결하기, 그다음에 언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나라에서는 과목들이 또 돼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 문제 이제 해결하기는 저희 나라 말에서 수학 같은 거예요? 그러게 뭐 무슨 과목 수학하고 과학이 합친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 소리하는 우리나라는 공식 언어로 뭘 배워? 우리나라 언어를 몇 개 배워? 두 개, 세 개요. 여기 우리나라가 공식 영어랑 언어 두 개, 세 개를 배워? 한국 저는 우리나라는 공식 언어가 몇 개야? 두 개? 그래? 아이네 나라는 공식 언어가 두 개야? 뭐하고 뭐? 영어랑 한국어요. 우리나라가 영어하고 한국어를 같이 써? 네 어? 가끔 같이 습관적으로 쓰진 그냥 않는데 영어가 그냥 쓰긴 나와요. 써요. 많이. 자, 저는 우리나라 공식 언어는 하나입니다. 뭐 한국어. 한글 한국어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 우리나라 교과서가 이렇게 만약 교과서가 있으면 우리가 이 교과서에 영어 교과서가 같이 나와?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지. 우리는 영어라는 그 외국어를 배우는 거야. 우리나라 말은 국어 하나고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거야. 이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면 고등학교 가면 제2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는 제1 외국어고 제2 외국어로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들이 독일어나 일본어? 일본어나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이런 나라들 말들 중에서 이거 말고도 뭐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런 나라들 말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더 공부해. 고등학교에 가면. 근데 어쨌든 우리는 초등학교 때는 국어 하나, 그 다음에 외국어 하나, 영어 두 가지만 우리는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여기는 공식 독일어 언어 자체가 몇 개래? 핀란드어랑 스웨덴어 핀란드하고 스웨덴어 공식 언어가 일단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란드하고 스웨덴어가 가깝기 때문에 핀란드, 스웨덴어 두 개를 일단 공식 언어로 배우고 거기다 플러스 뭘 더 배운다는 거야? 다른 외국어 한 가지. 외국어, 영어나 독일어 같은 것들 그 외국어 중에 하나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몇 개? 세 세 개. 개의 언어를 배운다. 연우 어때? 세 개 언어 배우면 좋을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힘들 것 같아요. 어?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 근데 너무 많이 힘들진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말과 일본어하고 중국어가 많이 다르거든? 네. 근데 맞아요. 선생님이 잘은 모르는데 핀란드나 스웨덴어 이런 나라들은 옆에 있는 나라들이고 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하대. 그래서 우리가 일본어나 중국어 배우는 것보다는 뭐 하자는 거야? 그렇게 하나.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야. 그럼 핀란드에서 한국어도 고를 수 있어요? 어, 잘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없었을 텐데 요즘 들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렇게 제2 외국어로 핀란드에서 한국어까지 이렇게 과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한국어가 아예 과목으로 채택돼 있어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문단 읽어주겠습니다. 상하가 76쪽 밑에서 다 졌죠.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아이들은 필기만 하는 수업은 없어요. 거의 모든 수업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해보는 형식으로 진행돼요. 오늘은 수학 시간에 면적을 계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교실의 벽을 페인트로 칠해보기로 했어요. 아이들은 한쪽 벽을 노랗게 칠한 다음 노란 벽의 면적을 구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암기식 수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칠판에
막 뭘 적어주고 선생님이 강의를 열심히 하고 그럼 아이들은 열심히 그걸 받아 적고 외워서 시험 보고 이런 수업을 많이 했었어 우리나라.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도 그런 식의 수업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뭘 체험하거나 여러분이 뭐 토의 활동을 하거나 뭐 프로젝트 수업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수업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어? 어때? 연우 학교는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저 수업이요? 직접 너희들이 뭘 활동하고 참여하는 수업이 많아? 아니면 쌤이 이렇게 막 열심히 강의하는 수업이 많아? 어, 미술 같은 거는 강의라고 해야 되나? 그 영상 보고 해야 하는 건데, 영어랑 체육이랑, 응, 잠깐만요. 영어랑 체육이랑 도덕, 그러면은, 직접 하는 게 많아요. 직접 하는 게 많아. 상한의 학교는. 저희 학교는 어, 사회랑 수학은 거의 필기만 하고 음, 과학은 실험이 있으니까 거의 다 모든 활동하고 국어도 혼자 하는 편이고 체험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사회랑 수학은 한 차시마다 선생님이 칠판에 써주신 거 다 옮겨 적어서 외워야 돼요. 그렇지. 그 이제 과목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선생님들마다 수업하는 스타일들이 달라가지고 좀 이렇게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은호네 학교는 어때? 은호 학교는 어때? 아무래도 예체능이 따로 있으니까 활동하는 것도 조금 있고, 그, 과학에서도 과학실 가서 해서 활동하는 것도 좀 있어요. 아이린 학교는? 아이나? 너희 학교는 어때? 활동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마다 다른데 어쨌든 과거에는 우리가 일제식 수업이다 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수업들이 더 많았더라면 요즘에는 과거에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한 어떤 그런 수업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음, 도덕쌤이 그 영어쌤으로도 될 수 있고, 도덕쌤으로도 될 수 있었어요. 3학년 때는 도덕쌤이 도덕쌤이었는데, 4학년 때 올라와 보니까는 영어였어요. 그 연우가 그 말한 건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전 과목을 다 가르칠 수 있도록 그걸 다 배웠어. 근데 이제 담임쌤을 맡게 되면 여러 과목을 하게 되고 교과 전담이라고 해서 한 과목만 가르치는 쌤들이 좀 계신데 그 교과 전담 쌤이 어떤 때는 뭐 도덕을 맡아 교과 전담을 하기도 하고 뭐 영어를 교과 전담하기도 하고 뭐 수학을 채용,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교과 전담 쌤들이 과목이 다른데 우리 초등학교 쌤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교육대학교를 졸업하는데 그 교육대학교에서 다 배워. 수학 교육, 국어 교육, 실과 교육, 뭐 과학 교육, 영어 교육을 다 배워서 전 과목을 모두 가르칠 수 있도록 돼 있어. 반면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아, 전 과목을 가르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네, 과가 국어교육과 선생님, 영어교육과 선생님에서 교시마다 계속 국어교육과 바뀌어요. 선생님은 국어교사 자격증만 있는 거야. 영어교육과를 나오면 영어교사 자격증만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과목만 가르칠 수 있어. 물론 이제 자기가 전공을 두 개 해가지고 나는 국어 쌤도 되고 나는 뭐 수학 쌤도 되겠다면 그럼 공부를 그 학교를 쉽게 말하면 두 번 다녀야 돼. 그래서 자격증을 두 개를 다 따면 그 두 과목을 가르칠 수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한 사람이 한 과목. 반면에 초등학교는 선생님 혼자서 여러 과목을 다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그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아이니 왜 손 들었어? 네, 저희 학교는 조금, 새 거라서 체육 시간보다는 체육 말고 다른 것만 활동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곧 학교도 이사 가가지고 필요한 것만 해서 체육은 활동을 잘 안 해요. 그래, 그래. 자, 78쪽에 핀란드 학교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나와서 그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우가 한번 읽어볼까? 78쪽, 70 몇 쪽이에요? 8쪽. 오전이면 수업이 끝나요? 읽어. 수업은 오전 8시에 시작해서
45분 수업이 끝나면 30분 쉬고 다시 45분 수업을 해요.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 되면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날씨에 아랑곳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요. 교실에 나눠 있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엘리아스와 친구들은 나무들 사이를 마음껏 뛰어다니거나 운동장에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해요. 학교에는 담이나 울타리가 없어요. 12시 30분이면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나요. 집에서 따로 할 숙제는 거의 없어요. 곧장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엘리아스는 학교 안 화실에서 그림을 그려요. 거기까지. 그림을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지. 핀란드가 우리나라와 다른 특징. 은호, 쉬는 어떤 시간 특징? 30분. 쉬는 시간이 30분을 주고 있다는 거. 또 은호, 어떤 특징이 있어? 우리가 다른 점. 음, 음, 응? 자, 상하각과 우리나라는 보통 한 쉬는 시간을 10분 주거나 뭐 중간 놀이 해갖고 좀 그 쉬는 시간을 길게 주는 경우도 있긴 해요. 학교에 따라서는. 근데 보통 한 10분 정도 주는데 여기는 보니까 중간에 30분 정도 쉬는 시간을 주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얘기했어. 또 오늘 어떤 점이 달라 우리나라하고? 12시 30분에 끝나요. 우리나라는 보통 몇 시에 끝나? 저 그 2시 20분이요. 2시 반이요. 처음 학교에 온다고 해도 4교, 2교시만 3시 하고 반. 끝나는데 그 다음에는 4교시, 5교시 하는데 그러면 그렇지. 너무 좀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학년 되면은 어쨌든 점심 먹고 5교시까지 하거나 6교시까지 해서 뭐 2시 정도, 2, 3시 정도에 이제 끝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3시. 여기 학교는 12시 반에 끝나니까 아마 급식도 안 하나 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일찍 끝난다는 거야. 또 다른 점 우리나라. 아이니. 오전에 시작하고 오전에 끝나고 그리고 수업 시간이 45분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업 시간이 몇 분이야? 여러분들 학교. 40분이요. 40분이요. 40분 40분? 수업인데 여기는 45분 수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가면 50분 수업을 또 하기도 하고 대학에 가면 이제 또 1시간 더 그 수업은 시간이 없어요? 길어집니다. 한 2시간 그 연속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니 뭐라고? 1시간 하는 건 없어요? 뭐 근데 1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초등학교에서는 1교시 그러니까 한 교시가 40분으로 돼 있고 아까 중고등학교에서는 50분으로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60분을 우리가 1시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여서 그걸 정하기 나름인데 그게 왜 그렇게 정하냐면 초등학생들이 이제 그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정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쉬는 시간이 되면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날씨에 아랑곳하지 않고 뭐 한대? 밖으로 그냥 밖으로 나간다. 나가버려요. 눈이 와도 밖에 나가고 비가 와도 밖에 나가서 놀아야 된다는 거야. 은호 어떨 것 같아? 음, 꼭 그렇게 하면 조금, 만약에 비가 오면 축제되니까 좀 불편할 것 같아. 아이는 어떨 것 같아? 저는 좀 그 친구들한테 익숙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핀란드는 그 북쪽에 있고 대부분 다 눈이라서 좀 익숙할 것 같아요. 음, 선생님이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 뭐 이러한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어느 나라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그 셋 중에 하나인데 어느 나라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온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왔는데 비가 왔는데도 뭐야? 우산을 안 써. 그냥 네? 비가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거죠. 비 맞는 그 나라는 비 와도 별로 우산을 뭐 한다는 거야? 안 쓴다는 거야. 그냥 모기가 모자라도 쓰시고. 근데 선생님이 그걸 보고서 신기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요 책을 보면서 이해가 됐어. 이 나라는 어렸을 때부터도 이렇게 뭐야? 커왔기 때문에. 그냥 비 맞고 눈 나가서 창을 노는 거를 점거하고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비 생각한 거야.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서도 비 같은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선생님 어렸을 때는 비가 오면 빗물을 이렇게 하고 빗물을 이렇게 받아먹기도 하고 눈이 내려도 에 하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혓바닥으로 이렇게 받아먹기도 하고 그랬었어. 아, 나도 그런데.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 안 해요. 저는 해요. 해요. 아, 해? 응. 상아 왜 그렇게 안 저는 해? 4살 때 뒹굴뒹굴 하면서 눈 먹고 다녔어요. 응? 상아 요즘 왜 그렇게 안 해? 한성비요. 요즘 비가 오염 때문에 산성눈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비 맞으면 여러분들 머리털 빠진다고. 그 대머리 아니, 된다고. 그거 머리털 안 빠진대요. 아, 그래? 그거고 이제, 몸에 좋지 않다고 해갖고 꼭 우산 쓰고 다니라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근데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이런 북유럽 국가들은 이런 공기의 질이라든가 이런 문제, 환경 문제라든가 요게 아마도 좀 상대적으로 깨끗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핀란드란 나라의 그 학교의 모습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은호, 어떤 나라가 가장 흥미로웠는지 골랐어? 네. 음,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왜? 어떤 점이? 왜냐면 저는 예체능 같은 걸 좋아해서 여기에 원주민 문화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예체능을 배워서 예체능을 많이 해서 그렇지. 자, 여기 북유럽이라면 우리 오스트레일리아는 요쪽이지. 요쪽 여기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고 우리는 보통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러 우리나라에서는? 두 글자. 몰라요. 호주? 호주라고 부르죠. 보통 호주.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인데 우리는 보통 호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래서 호주는 우리나라에서 바로 아래쪽에 있고 여기 지금 이렇게 점점점 점성으로 표시되는 게 혹시 이게 무슨 선인지 혹시 알아? 위선. 적도. 어? 적도 위선. 아닌가? 위선 중에서 가운데 적도야, 적도. 그래서 이 적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북쪽에 있어 우리가 이걸 보고 북반구라고 해요. 북반구. 반면에 좀 남쪽에 있는 거를 남반구? 남반구라고 그래. 그래서 이 오스트레일리아는 남반구에 있는 나라야. 우리는 북반구에 있는 나라고. 그래서 남반구에 있는 나라하고 북반구에 있는 나라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이 혹시 뭔지 알아? 날씨. 날씨가 어떻게 달라? 시간. 시간? 저 아래가 어. 적도랑 가까우면은 덥고 어. 대한민국은 좀 그거는 북반구냐 남반구냐 때문에가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반구라도 여기는 뜨겁지. 네. 그건 북반구냐 남반구냐 때문에 차이는 아니야. 그거는 이 적도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냐의 차이지. 이 북반구하고 남반구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계절이 반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겨울에서 지금 봄으로 가고 있지. 네. 네. 이 오스트레일리아는 지금 여름이 끝나고 이제 가을이 되려고 그래. 응? 이해가? 우리는 네. 크리스마스에 눈 내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얘기하잖아. 근데 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여름. 뜨거운 여름이야. 저 날짜는 똑같아요? 당연히 날짜는 우리 세계적으로 달력은 똑같이 쓰는데 우리가 여름일 때 이 오스트레일리아는 겨울이고 반대로 우리가 겨울일 때 이곳은 뭐고? 여름. 여름이고. 그래서 이제 계절이 서로 이제 좀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산타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 바다에서 그렇지. 서핑보드 타고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거 아마 여러분이 봤을 거야. 그게 이제 오스트레일리아가 크리스마스에 아까 말한 대로 산타 할아버지가 루돌프 사슴코가 끄는 눈썰매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서핑 서핑보드를 하고 수영복 입고 반바지. 산타 할아버지가 모자만 이렇게 빨간 모자 쓰고 수영복 입고 이렇게 서핑 해가지고 오는 그런 그 모습들. 근데 전국을 돌려면은 24시간도 넘게 걸릴 텐데 어떻게 24시간이 안 되고 그냥 딱 자는 몇 시간 만에 그래서 우리 산타 아이니가 할아버지는 광속이야. 그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아이니 같은 엄마랑 경우는 아빠가 주시는 거예요. 왜 조금 아까는 그 산타 할아버지가 막 어떻게 하냐 궁금해하더니 아니, 갑자기 그래서 안 믿는 건데요. 아. 자, 여기 지금 84쪽 보겠습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는 지금은 주로 누가 살고 있어? 인종으로 치면 흑인. 흑인? 백인. 오스트레일리아에 흑인들이 주로 많이 살아? 백인. 백인들이 주로 많이 백인. 살아. 지금은. 근데 이 오스트레일리아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
또는 선주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먼저 살고 있던 주민 아니면 원래 살고 있던 주민 원주민이 있는데 아니 뭐 근데 그 제가 지도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세계 지도가 있는데 거기서 호주는 그 아시아 안에 있는 걸로 보는데요. 호주는 그 오스트레일리아가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대륙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오스트레일리아가 아시아로 들어왔습니다. 축구는. 그래서 월드컵 예선할 때 오스트레일리아가 아시아 쪽에 와가지고 그 아시안컵에 참여하고 우리나라하고도 이렇게 예선전 경쟁해가지고 티켓 따갖고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 근데 근데 대륙으로 치면은 지도에서 그 아시아 안에 있던데요. 그건 이제 어떻게 이제 나누긴 나름인데 아까 말 축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고 보통 우리가 이제 대륙을 뭐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할 때는 그 오세아니아의 가장 중심이 오스트레일리아하고 그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 그건 어떻게 이제 나누냐의 어떤 그런 기준이고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원래 살던 주민들을 혹시 뭐라 부르는 줄 알아? 원주민? 원주민들을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혹시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호주에서 보물찾기라는 책 본 사람 있어? 호주에서 보물찾기. 없어? 들어보긴 하는데 아,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 사람들 어버리진 들어봤어? 어버리진? 아니요. 못 들어봤어? 그래서 호주의 원주민들을 보고 어버리진이라고 합니다. 어버리진인데 이 호주의 어버리진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아, 영국인들이 와가지고 그 영국인들이 거기를 이제 호주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어버리진들이 요 사람들입니다. 응? 요 사람들. 어버리진들. 흑인이에요. 뭐 흑인인가? 뭐 쌤, 뭐 정확히 뭐라고 인종을 뭐라고 말 못하겠네. 요 사람들이 전통 흑인은 아니고. 어버리진들. 어버리진들인데 요 사람들이 살던 땅에 백인들이 들어와서 영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요 사람들을 내쫓고 백인들의 어떤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 미국도 원래 그 백인과 흑인의 삶 편견을 가지고. 흑인은 아프리카에서 미국인들이 노예로 데려와서 부려먹으려고 데려와서 흑인들이 정착하게 됐고 원래 이제 그 유럽의 백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살았고 원래 그곳에 살던 미국 그 원주민들이 있는 거지. 우리가 보통 이제 뭐라고 불러? 미국의 원주민들을 인디언. 인디언이라 불러. 근데 사실 인디언이란 말은 틀린 말이야. 인디언이 응? 무슨 뜻인지 알아? 인도 사람이란 뜻이야. 인도 사람. 근데 왜 미국에 그 있는 그 사람들 보고 왜 인디언이라고 인도 사람이라고 부르는지 알아? 콜럼버스. 콜럼버스가 원래 인도를 가려고 대서양을 건너서 인도를 가려고 갔는데 거기 자기들이 몰랐던 그 아메리카 미국 땅에 도착을 한 거야. 그래서 콜럼버스는 거기가 어딘 줄 알았어? 인도. 인도인 줄 알았어.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인도 사람인 줄 알고 인디언이라고 부른 거야.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그냥 거기 뭐야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 호주 원주민들은 어버리진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 인도인을 왜 인디언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영어 코리언 이렇게 하듯이 코리아 사람 코리언 아, 하듯이 인도 사람에서 인디언 콜이 안 그렇게 부르는 거. N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의 1,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학교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86쪽에 이 학교 호주에 있는 모든 학교가 그런 게 아니라 이 학교의 과목들 중에 뭐 스포츠나 예술 활동도 물론 하지만 원주민 학생이 많아서 배우는 과목이 뭐래? 원주민의 문화. 원주민의 문화 해가지고 옛날 그 어버리진들이 살았던 방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 밑에 무슨 타임이 있대? 스모커 타임. 스모커 타임은 뭐 하는 시간이야? 잠깐 간식 먹는 시간. 간식을 먹는 그런 시간으로 해서
스모커 타임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이렇게 특이한 그런 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간식 먹는 시간이 있어 없어? 점심시간에 있어요. 점심시간이 점심시간. 점심시간 말고 간식 먹는 시간이 따로 있냐고. 아니요. 돌봄에는 있었어요. 사립은 있어요. 어디? 사립. 사립? 은훈이 학교 있어. 은훈 사립 다니는데. 은훈이 학교 간식 먹는 시간 있어? 새로운 기독학교에 있을 국제학교도 텐데. 그 아, 도시락이랑 간식 시간이 1시간이라 가지고 따로 간식을 또 계속 사와야 된대요, 매일매일. 그래. 필수적으로. 그게 이제 그 학교마다, 나라마다 그런 문화가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학년까지 돌봄하는 데서 간식 먹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치. 돌봄 같은 경우는 돌봄이고. 간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 학교마다 이렇게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책 차례 잠깐 보겠습니다. 차례 보니까 이 책에는 여러 나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소개된 나라가 어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혹시 어디 있는지 알아? 이스라엘을 여기 보여, 이스라엘? 이란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죠. 그렇지.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과 전쟁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여기가 지금 우리 한국이고 한국에서 좀 멀어. 쭉 넘어와서 여기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그 옆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집트가 나라가 있고 해서 여러분들 그 모세가 그 뭐야 저기를 끌고 그 모세기죠.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렇게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 출애굽한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 이집트 왕자 출애굽기. 이집트 왕자에서 그 기록을 이제 예루살렘.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있고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게 여기 가자 지구라고 돼 있는데 요쪽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 그래갖고 지금 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서로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원래 여기가 이제 그 아까 요 이집트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살았었어. 그러다가 여기 이 로마 제국이 아주 컸을 당시에 여기도 로마의 식민지였어.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혹시 누군지 알아? 모세. 모세? 모세도 물론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뭐 광개토대왕이나 이런 지도자 중에 그 이스라엘의 훌륭한 옛날 지도자 중에 기독교에서 많이 배워. 예루살렘의 모세. 여는 뭐라고? 기독교.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수님도 여기 유대민족 이스라엘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민지 그러면서 이 나라를 잃고서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져 살았었어. 그 오케이. 사이에 여기는 누가 살았냐면 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이슬람을 믿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여기서 2000년 동안 살았었어. 그런데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가 다시 우리나라 옛 조상들의 땅에 돌아가서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살자라고 여기로 왔어. 근데 여기는 원래 누가 살고 있었다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와갖고 야, 여기 2000년 전에 우리 조상 땅이었어. 니들 나가. 그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나갈까? 왜요? 어?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지금도 마찬가지야. 봐. 여기 우리나라. 자, 여기가 우리나라야. 근데 여러분들 광개토대왕 알아? 네. 네. 그 다음에 단군 할아버지. 네. 단군 할아버지가 세웠던 그 고조선이나 고구려 부여는 여기가 다 고구려 여기 이만큼 땅. 여기 지금 평양시, 창춘시, 하얼빈시 이런 데가 다 옛날 고구려의 땅이었어. 옛날 고조선 땅이었어. 대한민국보다 커요. 그럼 우리가 여기 가가지고 야 여기 우리 광개토대왕 때 우리 땅이었어. 야 여기 단군 할아버지 여기 우리 땅이었어. 니들 그러니까 다 나가. 그럼 여기는 이 중국 사람들이 네 옛날에 여기 당신 땅이었군요. 저희 나갈게요 하고 나갈까? 아니요. 안 나갈 거 아니야.
인정하든지 아니면 그냥 대한민국이 그냥 자기네 땅이라고 하겠죠. 이 땅을 둘러싸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도 싸움이 벌어졌어.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이스라엘은 누가 도와줬냐면 영국과 미국이 도와줬어, 이스라엘을. 그리고 여기 팔레스타인은 누가 도와줬냐면 이 팔레스타인은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인데 여기 옆에 있는 나라들 요르단, 이집트, 뭐 리비아,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다 아랍 연맹이고 그 뭐야 저기를 믿는 사람들이야.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야. 요 사람들이 도와서 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벌인 거야. 누가 이겼어? 누가 이겼을 것 같아?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겼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좋은 땅, 넓은 땅을 다 차지하고 팔레스타인은 여기 가다지구라는데 여기하고 어디 또 다른 데하고 조금 너네들은 여기서만 살아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얼마 전에 공격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오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또 누가 화가 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나. 그래서 여기 있는 가다지구 여기 막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지금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막 없애버리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인 거지. 아이님 왜? 근데 이스라엘이 음, 아니, 미국이랑 영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준다 했잖아요. 근데 미국이랑 영국이 음, 오는 시간이 있고 또 전쟁은 미리 이때 전쟁을 할 거야라고 안 하는데 음. 어떻게 그거를 해요? 그 전에 미리 다 그 계획이 다 있었던 거고, 뭐 이런 무기라든가 이런 걸 다 보내주는 거지. 지금도 여기 보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를 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무기도 보내주고 도와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맞서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그 공격에 맞설 수가 없어. 원래 우크라이나 군사력이었으면 우리나라보다 약하지 않나요? 그렇지.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지금 제목이 뭐야? 이스라엘은 제목이 책의 제목이 뭐야? 두 가지 언어로 수업을 해요. 왜 두 가지 언어로 수업을 해요라고 돼 있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어랑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어, 이 학교가 되게 특이한 학교야. 이스라엘 학교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책에 소개된 이 학교만 특이한 학교에 가서 이 이스라엘 어린이들과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함께 다니는 학교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쌤과 이스라엘 쌤은 히브리어로 가르치고 팔레스타인 쌤은 아랍어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고 함께 공부하는 그런 특별한 학교가 있어가지고 이 책에 소개해주고 있는 거야. 대부분의 학교는 그렇지 않아. 이스라엘 학교는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들이 같이 살지 않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이 가자지구라는데 갇혀 살아. 요쪽에만 따로 너네들은 여기서만 살아. 나하고 여기 살고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런데 이 학교 같은 경우 아주 특이한 학교야. 우리나라로 치면 마치 이거야.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 어 북한이 한국어 가르치고 한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면 여기 북한 휴전선 말을 근처에다가 학교를 하나 만든 다음에 북한 아이들과 남한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학교를 만든 거야. 아직은 그런 학교 없어. 근데 어, 누군가는 아이디어를 내서 남북이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남북 공동 초등학교를 만들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있어. 그래서 실제로 있어요. 없어. 그런 한 아이디어만 번쯤에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만 있는 건데 그런 것처럼 여기 아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함께 지내자 해서 그런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 두 번째는 어디 나와? 두 번째는 어디 나와? 많아요. 남아프리카 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곳이 나와. 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 아프리카 땅에서 가장 어디? 남쪽에 있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야. 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제목이 뭐야? 백인과 백인과 흑인이 흑인이 함께 함께 수업을 수업을 받아요. 받아요. 원래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누가 살고 있겠어? 흑인.
흑인들이 살고 있었어. 근데 여기에 여기 식민지. 네덜란드 사람 여기 네덜란드가 어디 있어? 여기 네덜란드 여기 보여? 네. 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점령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많은 백인들이 전체를요? 와서 어? 전체를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가 유럽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식민지로 삼아. 위에 뭐 알제리 이런 나라는 프랑스가 식민지로 삼고 뭐 영국이 식민지로 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내려가고 점령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 백인들은 뭐야 높은 계급 귀족이 되고 흑인들을 마치 뭐처럼 노예처럼 막 부려먹고 그러면서 이제 흑백 분리 정책 그래서 백인들이 다니는 곳과 흑인들이 다니는 곳을 따로 뭐해? 나눠가지고 따로 그 분리 정책을 실시를 하게 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마치 어디도 그랬어? 일본. 일본이 그랬어? 미국. 미국도 한때는 흑인을 노예로 부렸고 링컨 대통령 때 노예가 해방됐지만 여전히 흑백 차별을 한 거야. 흑인과 백인을 차별해가지고 마틴 루터킹 이런 사람들이 싸워서 그나마 지금 흑인의 인권들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처럼 요거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일본이 우리나라랑 우리나라 그치. 사람. 맞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였을 때 우리나라를 이렇게 차별적으로 대우했던 거 맞습니다. 그거라면. 자, 그러다가 요 사람 혹시 본 적 있어? 저는 얼굴은 모르고 그냥 이름만 아는데. 아직 안 보여줬는데 어떻게 벌써 이름만 한다 그래. 벌써 보였어? 평화. 이 사람 보여요. 이 사람 본 적 있어? 넬슨 만델라요. 넬슨 만델라. 네. 넬슨 만델라하고 이 본 적 사람이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지도자야. 나중에 이제 대통령까지 되는데 그 전에 감옥에 막 몇십 년 동안 있었어. 그 이 사람이 나중에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되었고 혹시 이분도 알아? 이 사람? 김대중 대통령님이. 김대중 대통령이야. 이 김대중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을 받아. 그게 넬슨 만델라 누구예요? 노벨 평화상을 받고 둘 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들인데 둘 다 감옥에서 오랫동안 탄압받고 있다가 계속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그리고 마침내 노벨 평화상까지 받고 대통령까지 된 공통점이 많은 근데 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그 독재. 반대 진영에서 반대 아, 진영에서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 운동하고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를 반대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막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근데 대통령이 됐어. 그럼 자기를 괴롭힌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 자, 연우가 만약에 막 상하가 막 연우를 막 괴롭혀.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연우가 대통령이 됐어. 그럼 연우 상하를 어떻게 할 거야? 음, 복수. 물러가라. 어? 물러가라. 물러가라 할 거야. 그냥 물러가라 그럴 거야. 자, 그 복수. 많은 사람들이 복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 넬슨 만델라나 김대중 대통령은 살려줬어.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해서 너희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거를 다 밝혀라. 다 진실을 얘기해라. 그럼 뭐 하겠다? 용서해주고. 용서하겠다. 용서해주겠다. 화해하겠다. 그래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공통점이고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백 차별 정책, 인종 차별 정책을 그래서 없애서 그래서 지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학생들이 함께 같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쪽 잠깐 보겠습니다. 공식 언어만 이게 11개. 다화째 줄. 찾은 사람 한번 읽어볼까? 다화째 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매우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공식 언어가 영어예요. 이것은 여러 민족을 모두 존중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계속. 남아프리카 공화국 학생들은 영어 이외에 공식 언어 두 개 이상을 공부해야 해요. 주립의 학교에서는 아프리칸스어와 블루어를 배워요. 자, 요 남아프리카,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한민족, 그러니까 단일민족이었어. 한민족이라는 단일민족. 우리는 그래서 단군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우리나라가. 왜?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아니, 그거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들어와 살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외국인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많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이제 다문화. 우리가 다문화 국가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야. 근데 민주주의 국가도 근데 뭐라고? 민주주의 국가 플러스 다문화 그거예요? 민주주의는 그냥 정치 형태, 정치적으로 그냥 뭐 하는 경우야? 국민들이 주인이어서 국민들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고 이게 민주주의 국가고, 네. 옛날에는 전제주의 국가라고 그냥 왕이 주인인 나라야. 왕이 주인인 나라. 근데 지금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민족이었다가 지금은 다문화로 바뀌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 그런 나라는 애당초 한민족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인종들이 와서 함께 나라를 만들었잖아. 근데 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그 아프리카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이뤘고 그들이 쓰는 언어가 서로 달랐다는 거야. 그래서 아예 나라의 공식 언어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여러 개다. 스위스 같은 경우도 그래. 스위스도 그 안에 뭐 독일어니 무슨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해. 프랑스어니. 그래서 이런 책 같은 거가 나올 때 우리는 당연히 한국어로만 나오잖아. 네. 근데 그런 나라는 예를 들면 뭐 독일어판, 영어판, 뭐 무슨 판 이렇게 아예 일본어판. 여러 개. 여러분들이 무슨 학교에서 그 무슨 그 알림장 같은 거 나눠줄 때 또 언어를 한 개로 써주는 게 아니라 여러 언어를 써주는 거야. 그것들이 왜 각각의 쓰는 언어가 뭐 하기 때문에 다르기 다른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도 배워야 되고 아프리칸서라고 해서 주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언어가 있대. 아프리칸서. 그다음에 줄루어라고 이것도 이제 그 아프리카의 어떤 한 민족이 쓰는 언어래.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양한 언어를 배우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이 학교의 특징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나라야? 이제 소리가 울려요, 계속. 그래. 너 선생님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네. 그다음에 어느 나라? 알제리요. 알제리 나와. 알제리. 토요일에 시작하는 학교. 여기 알제리가 여기야. 아프리카, 아까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제일 남쪽에 있었는데, 알제리, 알제리는 아프리카 북부에 알제리. 있어. 근데 왜 우리는 무슨 요일 날 시작해? 우리 월요일이요. 월요일 월요일에 시작해. 근데 왜 이 알제리는 토요일에 시작해? 우리는 토요일 학교 안 가잖아. 네. 근데 왜 이 학교는 토요일에 학교를 시작해? 토요일부터 토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알제리는 그렇지. 금요일이 그냥 쉬는 날이어가지고. 음. 자, 그게 바로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만. 종교가 무슨 종교? 이슬람교, 아. 자, 우리나라는 불교, 기독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일요일만 공휴일이었어. 토요일도 학교 가고요. 토요일까지 학교 갔었어. 근데 지금은 주 5일제가 되면서 토요일 날도 우리가 이제 휴일이 되는 그런 것인데, 우리 상하하고 은호가 교회 다닌다고 그랬고, 연우도 교회 다닌다고 그랬나? 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언제 예배 드려? 일요일이요. 일요일 날 예배 드려. 예배가 뭐예요? 교회 가서 그 뭐 성경 말씀 듣고 찬양하고 찬송 부르고 이게 예배 드린다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성당이나 교회가 다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독교,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아이고. 자, 그런데 아까 이스라엘 우리 배웠잖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이슬람교. 여기는 우리가 유대교라고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유대교라고 그러고 유태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라는 아, 일, 월, 화, 수, 목, 금, 토야.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
예배 드린 날이 토요일 날. 자, 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누굴 믿냐면 하나님을 믿어. 여기 우리나라 기독교 천주교도 역시 당연히 뭘 믿어? 하나님. 하나님을 믿어. 네, 어, 기독교는 예수님이랑 하나님 믿고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성모 마리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그냥 이렇게 존경하는 거지 성모 마리아를 믿는 건 아니야. 자, 어쨌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차이는 뭐냐면 이 천주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제 부활했다고 믿어.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를 그냥 사람으로 생각해,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생각해. 그냥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생각하지 신이라고 생각 안 해. 음, 이 이스라엘 유대교에서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 창조하셨는데 5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토요일 날 뭐 했다는 거야? 쉬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한 이 토요일 날을 쉬는 날 안식이라고 해서 이날 예배를 드리는 걸로 돼 있어. 근데 왜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냐?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중요해.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사흘 만에, 사흘이면 며칠? 3.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사흘인 금, 토, 일에서 일요일 날 부활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한 걸 네, 기념해서 부활을 어떻게 해요? 신이니까, 원래 신이잖아요. 신이니까. 그래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 그 점이 서로 다른 거야.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아까 무슨 나라? 알제리라는 나라는 이슬람교야. 이슬람교는 누굴 믿어? 하나님. 이슬람교는 알라를 믿어, 알라. 근데 이 알라가 알라가 뭐예요? 뭐냐면 하나님이야. 엥? 그러면 왜 알라라고 부르냐면 이게 알라가 아랍어야, 아랍어. 아랍어로 하나님을 보고 알라라 불러. 그래서 이슬람이나 이스라엘이나 유대교나 기독교 천주교나 다 누굴 믿어? 하나님. 하나님 믿는다는 거다 똑같아, 사실은. 근데 이 나라는 무슨 요일 날? 토, 일, 월, 화, 수, 목, 금에서 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예배를 드려. 그 점이 이제 뭐 하는 거야? 다른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라들마다 이렇게 예배 드린 날이, 쉬는 날이 서로 뭐 하더라? 다르더라. 그 달라요. 이유들은 다 뭐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이렇게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일주일이 우리나라에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엥? 우리나라 무슨 조선시대 때나 뭐 이렇게 세종대왕한테 월화수목금토 이런 거 없었어.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뭐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살지 않았어. 지금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살지만. 그런 점에서 이제 또 이런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제리가 이제 이슬람 학교이기 때문에 그 토요일에 시작되는 학교라고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근데 그 아니 뭐 알제리라는 나라에 그 사는 사람 모두가 꼭 강제로 이슬람교인가 그걸 믿어야 돼요? 어, 거의 대부분이. 왜냐하면 거기는 아예 국교, 나라의 종교로 지정이 돼 있어. 이슬람교를 믿는 게. 근데 이제 그게 강제예요. 우리나라는 국교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어. 우리는 교회를 안 다니건 불교를 믿건 아무것도 안 믿건 우리나라는 각자 개인의 선택이야. 근데 알제리라든가 몇몇 이슬람교 국가는 아예 국가에서 국교로 종교로 이렇게 정한 그런 경우예요. 음, 그래서 다른 종교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면서 뭐 선교하게 되면 체포돼, 감옥 가. 그런 나라. 그럼 신고해도 돼요? 아 신고해도 돼요? 누가? 막 저보고 아, 저도 기독교긴 한데 아, 계속 뭐 아, 하나님께 막 이래. 우리나라는 그 신고해도 소용없어. 우리나라는 그런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전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근데 저기 알제리나 같은 그런 나라에서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교회 다녀라 이렇게 하면 그 체포된다고. 여기는 알제리가 아니야. 아, 자, 수고했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책이 책과 아찔아찔 논의 화학 황금 비밀을 찾아라라는 책이에요. 아찔아찔 화학 황금 비밀을 찾아라. 뭐에 관한 책 같아? 아, 아, 그 과학 중에 물질의 성질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화학인데 다음 주에 우리가 화학에 관한 책을 가지고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니 책 잘 구해서 다음 주에는 책 잘 읽고 저 들어오시고 책과 논의는 집까지 있어요. 주말에 빌려왔어요. 다행입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음.